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검사 난투극, 임대차 보호 3법,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추진 등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알아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요즘 제일 시중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검사들 간의 난투극, 뭐 자기들은 몸싸움 정도라고 하지만 육탄전이라고 봐야겠죠. 네. 더군다나 이번에 따면서요. 예, 검찰 조직에서 상명하복 체제가 아주 분명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검사가 부장검사지만 부장검사지만 검사장을 가서 내리 꽂아가지고 목을 누르고 했다는 게 옛날 YS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어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우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예. 어떤 리더, 그다음 품위 있는 데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품위를 이 진보 정권 들어서면서 그런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선 사법농단, 저는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죄를 지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재판해봐야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이건 아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권위가 다 무너지면 사법부라는 권위로 재판하는 데지. 그렇죠. 무슨 총칼로 재판하는 데 아닙니다. 그렇죠. 검찰도 사실 뭐 구속영장, 구속 권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권한은 아니지만 하여튼 구속을 시킬 수 있고 사람을 누구나 불러 제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군대에서 있죠. 군 법무관 재판할 때는 항상 대의를 재판하게 되면 소령이 재판하고 소령을 하면 중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뭐 법정에서 중령이 소령한테 명령한다는 게 아니고 그만치 권위가 있어야 한다 이 취지거든요. 네. 그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평등한 건 좋아요. 그거는 기회의 평등이고 노력하면 누구나 잘 될 수 있게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평등은 좋은데 이 진보 정권 이 양반들은 그걸 떠나서 우리 사회에 권위라는 게 필요 없다. 다 똑같아야 한다. 그런 식의 발상에 출발해가지고 이번 사실 검찰 이 문제도 있죠. 권위의 완전히 이제 그 추락입니다. 검사장이라면 그래도 검찰에서 20년 이상 아주 주위에 평판도 좋고 뭐 개중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평판도 좋고 실력도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검사장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동훈 검사장은 과거로 말하면 대검 중수부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수부장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힘도 셌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추락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있죠. 이 정권이 윤석열을 죽이면서 윤석열 사람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예. 그럼 이 속된 말로 너 당신 윤석열 똘마니 아니냐. 그 정 부장검사는 나는 이성윤 똘마니다. 실세 검사장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똘마니는 거기서 맞아. 출발한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한동훈 검사장도 자기도 검사도 오랜 기간 했고 뭐 자기 나름대로 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막 처음부터 난투고 버린 거 아닐 거라고요. 아, 그거 다 전화 변호인 부르도록 하겠다고 네. 그렇게 허락도 다 받았다고 말 정중하게. 옛날 조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거기 자택 압수수색 가니까 부인이 검사 허락을 받았고 남편한테 얼른 잃는 거 전화도 아니에요. 했죠. 예, 전화죠. 예. 그래가지고 변호인이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말라. 뭐 예, 그것까지 맞습니다. 이제 붙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 전화 못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유, 피의자로서 저기 압수수색 받는데 하면 이게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못 해요. 못 하는데 뭐 법무장관의 부인인데 그렇게 해준 건데 이번에도 있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서로 말다툼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는 검사장대로 내가 검사장인데 그리고 부장검사는 정진웅인가요? 네. 부장검사는 내가 그 공무를 집행하러 온 사람인데 그냥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특히나 정진웅 검사장의 그 입장은 당신은 척결돼야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죠. 적폐 세력이 있죠. 적폐 세력이죠.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이 부장검사 입장에 볼 때는 이 검사장들 빨리 옷 벗는 게 좋아요. 자기가 자리 그대로- 한 자라도 비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서 아마 서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게 시작됐지 않느냐. 그러면 굳이 누가 더 잘못했냐? 이걸 말씀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좀 잘못한 면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있죠. 유심 그거 압수하러 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 유심은 별것도 있죠. 아니라는데 그런. 비밀번호 있죠. 예. 알아도 그거 바꿀 수도 없어요, 내용을. 예.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비밀번호 어쩌고저쩌고 그 아마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고 뭐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변조하려고 그러느냐, 증거물을. 이 증거물 훼손이라 그러겠죠. 예. 근데 그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비전문가들이 자꾸 전문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까 휴대폰에 관한 전문가들은 그 전혀 필요도 없는 건데. 오해를 해갖고 자기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거 비밀번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증거물 지금 훼손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유심에 있는 예. 그런 증거물 훼손한 걸로 지금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걸. 예.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엄청나게 그 사람 전문가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 훨씬 정진홍보다는 전문가고 아유. 검찰 내에서는 최고 엘리트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그리고 하지 수사도 않습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래 된 거죠. 이렇게. 내가 그 뭐 비밀번호 하지 왜냐하면은 그 휴대폰 안에는 검사나 경찰들이 있죠. 압수수색할 때 제일 나쁜 게 그 사람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다 들여다 봐갖고 이제 별건 그렇죠. 수사하자. 별건도 할 수 있고. 당신 보니까 이건 그거고 본건은 그렇고 이런 거 했던데 무슨 여자하고 그러니까요. 연락을 많이 하고 이상하네. 조사도 해봐. 망신주기. 그런데 계좌들을 살살 흘려가지고. 예.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 자기 수사해봤으니까. 다 알죠. 아니까 이제 비밀번호 해가지고 문자 지우고 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유심 압수수색 영장인데 이 정부장 검사는 뭐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고 거기서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정말 이건 국민들 보기에 정말 볼썽사납고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되는. 이제 뭐 완전 엉망이 된 거죠. 결국 그 배경을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이 그랬던데 문재인 감독의 추미애 연출 이성윤 각본 활극이다. 이게 무슨 황야의 무법자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도 아닌데 결국은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검사 간 내분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이런 하극상 폭행 사건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진웅의 시각 그리고 한동훈의 시각 완전히 반대되죠. 예, 그렇죠. 반대되고 좀 전에 하극상 그러셨는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니까 업무상에서는 뭐 직접 명령하고 하는 그렇죠. 건 아니지만 선배 아닙니까? 만일 제가 부장 판사 때 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들었다, 뭐 폭행을 했다, 이거는 뭐 업무를 떠나서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죠. 바로 직속 상관이 아니라도 우리도 그렇죠. 언론사에 있으면 예를 들면 정치부장이 아니고 다른 사회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사회부 기자가 정치부장한테 막 그렇게 대들어가고 목을 누르고 그럽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거죠. 지금 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검찰 죽이기의 일환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정진웅 부장 검사는 자기도 검사니까 생각 안 했겠지만 그 시각이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의 체제에 대해서 이건 빨리 바뀌어야 한다. 이런 시각이 머리에 박혀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성윤 검사장이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을 이런 주인 검사로 배정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하고 정진웅 부장 간의 그 상황에 대한 주장도 달라요. 원래는 압수수색 영장 방해를 했다고 했다가 중앙지검에서도 그건 아니다. 이제 자기들도 조사해 보니까 그래갖고 백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정진웅 부장검사는 무고 내지 명예훼손으로 맞고서를 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소장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좀 어려운 얘기던데. 독직 폭행죄다. 해가지고 그거 간단하게 워낙 검사장이니까 그 사건 끝나자마자 바로 고소장 해갖고 접수를 시켰다는데 이게 지금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선 독직 폭행죄부터. 독직 폭행이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이 예. 어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자기 직위를 그 더럽힌다는 거예요. 모독의 독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직위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를 수행할 때 정당하게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거 폭행하면서 공무 집행하라는 건 법에 없거든요. 예. 상대방이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휘두르고 진 눌러도 좋다는 건 없어요. 옛날에 그 이근한 예. 고문 그럼 그런 거 기술자가 비슷한 거죠. 그 이제 자기도 업무 수행하면서 했다 그러겠지만은 이 공무 집행을 받는 사람이 대드는 거는 공무 집행 방해란 죄가 있잖아요. 네. 있는데 반대로 뭐 우리가 상상은 잘 안 되지만 그거는 워낙 공무원이라면 업무 집행을 법에 맞게 정당하게 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공무원이 업무 집행하는 사람이 주먹을 휘둔다거나 폭행을 하면 이거는 이게 자기 직을 더럽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독직 폭행이라 그러는데 그 두 사람이 지금 있는 데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같이 수사관도 따라갔던가요? 몇 검사도 명? 있고 수사관도 있고 또 이쪽에 한 검사장 측에도 여비서도 있고 예, 예.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게 본 사람이 한 7, 8명 되는 모양이에요. 현장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워낙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정진웅 부장검사가 확 덮쳐가지고 소파 밑으로 떨어뜨리고 목을 누르면서 휴대폰을 뺏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검사장한테 그러려고는 예상을 못했던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지금 저희들은 뭐 그분들 아직 고소 단계고 진술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한동훈 검사장도 이 법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요. 처음부터 막 폭행하고 이러지는 절대로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거죠. 다만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번호 빨리 눌러가지고 그 여러 가지 사생활에 관한 거는 이제 해제하려고 그러겠죠. 지우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정진훈 부장검사가 아마 덤벼들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아니, 그 당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서 네. 비밀번호를 해제를 하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참관하에 압수수색을 해라. 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진훈 검사장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정진훈 부장 검사의 무리한 법 집행이었다. 오해에 기한. 그러니까 먼저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클 것이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되니까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거기서 발표한 것은, 이 정진웅 부장검사하고 한동훈 검사장 간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전신 근육통에 혈압이 올라갔고 급히 근처 병원에 갔다가 근처 병원에서는 이거 큰 병원에 가야 할 사입니다 해갖고 강남 성모병원으로 응급실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입원한 그 사진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네네. 돌려가지고 네네. 보니까 다른 데는 관계없고 바로 성모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입원을 했다는데 지금은 전신 근육통이나 혈압 그건 관계없고 코로나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좀 열이 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친인들의 하나 이야기는 지금 응급실이고 어디고 간에 보통 사람은 가서 그런 정도 무슨 근육통 갖고 할 수도 없는데 검사라고 특혜받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리한 수사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게 정 부장 난리예요. 검사가 얼마나 몸이 허약하면은 그렇게 그 잠시 몸싸움 한다고 전신 근육통이 생기고 이거는 자기 행동을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걸 갖다가 강조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어떤 모욕하고 모멸하기 위한 그리고 이 사람이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했다는 폭력으로 저항했다는 나타내기 위한 거지. 이거는 이 검사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검사들이 판사보다는 술수에 강해요. 그리고 그 위기 모면을 잘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진훈 검사장은 그런 식으로 내가 피해자다라는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차라리 정당하게 나오면 되는데 지금 그 모든 걸 갖다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고 뒤집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몰라 지금 정권을 지지하고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이 몰라도 제 3자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네,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어디서 더군다나 검사들 간에
몸싸움 좀 했다 하면 자기가 부끄러웠어요. 사과하고 예. 이거 좀 제가 오바를 한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예. 양해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적어도 검사급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당연한 행태인데 깡패들 양아치들 뭐 싸우다 보면은 야 나 다쳤어. 뒤집어지고. 또 좀 뭐 재벌 회장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갖고 침대 출두하고 뭐 휠체어 출두하고 나중에 딱 뭐 재판에서 좋게 받으면 그다음부터 얼른 일어나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해외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있죠. 아까 말씀대로 이런 일이 설사 벌어졌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수습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시정잡배도 아니고 진짜 국가 사법시험 합격한 검사란 사람들이 서로 폭행을 누가 했는지 아직 모르지만 해가지고 그게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고 있죠. 이거는 서로 그 업무 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찰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이제 검찰이 완전히 이제 풍지박산이 나게 생겼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선발 다 잘 나가는지도 좀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수사권 뺏어야겠네 이런 국민들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여 변호사님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으로 볼 때 정진웅 부장검사가 무리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또 한 검사장이 얘기한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독직 폭행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렇죠. 꼭 뭐 폭행이라는 게 무슨 주먹으로 갈기고 무슨 부서지고 해서 폭행이라는 게요. 욕만 해도 폭행이 되도 폭행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 옛날 판례지만 침뱉어도 폭행으로 봐요. 그렇더라고요. 얼굴에 침뱉어도 예. 모욕도 되지만 폭행도 돼요. 그다음 귀에다가 고함을 큰 소리 질러도 폭행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머리를 이거는 당연히 폭행이죠.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방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넘어지면서 그게 이제 정당방위냐? 지금 전신근육통? 그걸 생겼다면 뭐 주어 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성모병원에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 부장검사 말대로 할 때 뭐 방어만 한 게 아니고 나아가서 한동훈 검사님 체격이 더 좋은지 몰라도 그 보면은 네. 정진웅 부장검사는 네. 아주 등치가 엄청나고 한동훈 안경 끼고 검사장은 조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옛날에 국회에서 나와서 보면 조그마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진짜 무슨 선비형이더라고요. 백면서생이란 거 있죠. 예. 그 타입이더라고 보니까. 머리는 아주 천재형이고 그런 사람. 보셨구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본 적 아니 없는데. 텔레비 같은 데서 많이. 네, 언론에서 봤잖아요. 저는 봤는데. 네. 네. 또 하나는 이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나온 뒤에 네. 수사도 하지 말고 네. 기소도 하지 말라고 말라 나왔죠. 네. 했는데 지금 추미애와 이성윤 중앙지검은 반드시 나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심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공개적으로 우리 거부하겠다 그런 말도 없이 지금 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심의에 넣을 때는 그 한동훈 검사장이 좀 넣어달라고 그랬나요? 뭐 기자 측에서도 넣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별로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는 그 추미애하고 이성윤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재가 구속됐으니까. 네, 그렇겠죠. 공모 관계로 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사심의도 수사 기소를 하라고 그 권고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겠죠. 예. 네, 아니 이동재가 공범이 그래 됐으니까 구속까지 됐으니까.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공범이 구속이 되고 거기에 판사가 검찰 고위직과 연계해서 신뢰 보호로 영장을 발부했으니 연계해서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기들 생각과 반대로 그리고 제가 볼 때 한동훈 검사장이 그때 우리 그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대화 내용 통화 이런 거 볼 때 이걸 공모라고 보기에는 정말 미약한 한번 잘해봐. 기자 보고 그럼 특종할 수도 있어. 공모 안 한 증거가 녹취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게 그 정도인데 저기 수사위에 올라간 기록에 이게 한동훈 검사장 범죄 사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이번에는 기소 의견 그거 하고 그 권고한 거 반대로 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다 이용하고 그러니까요. 이 정말 검찰권을 제한하겠다고 해서 이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예, 맞습니다. 다른 정부에서 만들었으면은 그때 필요 없는 거 말이야. 뭐 MB 정권, 박근혜 정권 때 만드는 거라고 할 텐데 그것도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그 수사심의 이재용 때문에 수사심의 법률 우리 보는 신문에 많이 논문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수사심의가 지금 문제가 권고 의견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 반대로 해버리면 수사심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이게 지금 그 대검 시행령인가 시행 규칙에 내부 규칙으로 지금 돼 있는 제도예요. 예. 이게 법령에 근거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권고 효력권이 없으니까요. 이게 하려면은 이게 그 법률로 만들자. 그래서 그 권고가 아니고 구속력 있게 지금 그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KBS가 얼마 전에 대형 오보를 낸 것은 냈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공모를 했다. 예. 확인했다는 식의 오보를 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그 오보를 내게 만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지금 다 알려질 정도의 중앙지검의 핵심 간부라는 것이죠. 예, 예. 아마 이런 수사를 하면 수사팀이 있고 무슨 레드팀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좀 체크하는 팀이. 그쪽 사람이라는 거야. 체크를.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혹시 빠진 데가 없는지 그걸 그런 게 보완하는 어떤 팀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렇죠. 큰 수사의 경우는. 예, 맞습니다. 그 레디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예. 과연 이것이 이렇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의혹이지만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게 하나 있고 지금 한 검사장은 그런 허위 정보 제공한 중앙지검이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한 의혹부터 해소해야 내가 출석을 그렇죠. 하겠다. 그렇게 예. 지금 이야기하고 사과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예, 있고 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또 여권 인사가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거기하고 또 다른 정치권 인사. 예, 예, 예. 예. 그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레디팀요? 레드. 레드가 뭐예요? 아마 군대에서 그런 어떤 훈련 같은 걸 크게 하면은 그걸 점검하는 팀 있잖아요. 그걸 레드 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RED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경고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예.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팀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군대에서 훈련하면은 그걸 점검을 해야지. 그렇죠. 훈련이 제대로 되는지, 되는지.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그걸 이제 검찰에서도 원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큰 수사 있을 때는 그런 팀을 하나 구성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 취지는 좋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악용된 사례 악용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은 수사 기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 지금 검찰에서 지금 그 제일 그 반대하고 하는 게 그 피의 사실 공표. 그걸 지금 못하게 해가지고 일체 언론 브리핑도 안 하고 그 있잖아요. 조국 때 그거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자기들만 득을 본 거죠. 그 레드 팀 그것도 거기 같이 해당하거든요. 검찰이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검사장 공모 사실을 갖다가 KBS에다 줬으면은 그것도 수사기밀 누설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 레드 팀이 뭐 하는지 확인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본 수사팀하고 따로 있는 팀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정도 하려면은 이 본 수사팀에서 수사한 기록을 갖다 놓고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아마 첫 페이지 몇 페이지 보다가 이게 좋은 거 있네. 아마 이게 참 누구 입맛에 맞을 추미애 입맛인지 맞을 좋은 정보가 있네. 아마 보고합니다, 그는. 그럼 검사장이나 보고 안 하고는 이게 누출될 수가 없죠. 이 정도 사안을. 자기들끼리 짜고 예. 야, 너희들이 살짝 흘려가지고 언론 플레이해. 그래가지고 흘려가지고 이 친구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 수사심의 그렇죠. 거기서도 거기 민간인이 좀 관여하거든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기소 의견이 날 줄 알았는데 이거는 KBS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놔버리고 녹취록이 그렇게 전부 공개될지는 몰랐던.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충성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네. 아무거나 해보고 아무거나 찔러봤는데 못 먹는 감 찔러본다고 그게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물의를 한 것도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심의에서 처리가 될지 않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결정적으로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 예. 부장검사가 그것도 중앙지검에 무슨 압수수색하는데 나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이 급했으면, 오직이 절박했으면 나갔겠습니까? 그 조국 때도 부장검사는 안 나갔죠. 아니요. 주임검사라고. 그게 주임검사 있어요. 예. 그 부장 밑에 예. 뭐
부장이라든가 수석 검사가 그정 나가는데 이건 부장 검사가 직접 나갔으니 아마 덩치도 좋으니까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검사를 하면 이제 무슨 유도 무술 유단자, 무술 검사를 뽑아야겠네. 무술 경찰이 있듯이. 아, 이번에 저는 진짜 정진웅 검사 사건 보면서 앞으로 검사도 무술 유단자를 뽑아야겠다. 아니 KBS의 이런 허위 정보 제공 의혹 네. 같은 것은 무슨 특임 검사든 특검을 하든 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런 일 없어. 아니 수사를 할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문유착 수사 당신은 수사 지휘하지 마.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죠. 이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나요? 진짜 그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의 문제보다도 예? 그 이동재 기자 문제보다도 KBS 이 검언유착 이게 더 검언유착이 더 심한 권언유착이라 그러죠 이거는. 그 여기는 서울중앙지검과 KBS 간의 유착, 네. 거기다가 정치권까지 결합된 권검언유착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이것 말고도 또 박원순 그것도 예 맞습니다. 미리 유출했다는 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박원순 8일 날 경찰에 고소했는데 7일 날 알아가지고 아니 자기들한테 고소하겠다는 것도 오지마 해놓고는 싹 갖다 이렇게 연락 온 그러게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중앙지검이 되겠습니까? 이게 본래 그 저게 언론과 검찰의 유착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유착이나 이런 거는 야권하거나 아니면 그 권력의 어떤 그 배척을 받는 이런 거 유착은 유착이라 안 그럽니다 보통 그죠? 우리가 그렇죠. 말하는 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과 어떤 유착을 유착이라 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KBS가 권한 유착이지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완전히 그래 쫓겨나가지고 지금 골방에 갇혀 있는데 그걸 그 유착했다고 물론 그것도 나중에 조사는 해야죠. 진짜 어떻게 했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난 사정으로 보면 아닌 게 뭐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수사심의가 아예 수사 기소를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그 KBS 유착은 KBS는 지금 정권 편이라고 지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한 거는 어떤 권력의 어떤 개입이지 않느냐. 누구든지 의심하죠. 그 전에 이제 MBC가 보도해갖고 이 사건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MBC도 지금 뭐 지금 정권에 하고 같은 결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KBS는 MBC에 비하면 양반이죠. 뭐 저는 뭐 도끼인 객끼이라 그럽니까? 뭐 똑같은 방송국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언유착, 검언유착 하려면 이거부터 먼저 해라 이거죠. 그래야 신뢰를 쌓아야지. 한동훈 검사장도 지금 뭐 사과하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수사가 신뢰를 받는 거지. KBS 이런 거 전부 놔두고 이동재하고 그 한동훈만 무슨 유착했네 한 거 웃긴다 그러죠. 국민들이 보면. 그렇죠. 예. 무서운 거죠.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짜 특임검사라든가 그건 해야 됩니다. 특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지금 미래통합당이 뭐 힘이 있어야 하죠.